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공약 발표 사회를 맡은 정책위 상임부의장 김배욱입니다. 예, 오늘 발표할 공약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반려동물 가족이 1000만을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 보호 강화와 동물 복지 개선에 대해서 저희 당의 공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공약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박홍근 국회에 있는 동물복지 국회포럼 국회연구단체 대표이신 박홍근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대위 동물보호복지위원장이신 조희경 위원장님 와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발표할 공약인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고 반려동물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조정식 정책위원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복지 분야 총선 공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 및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의 지속적 증가 및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장묘 서비스 부족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과 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양한 입법적, 제도적 차원의 노력을 통해 반려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동물 친화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해 오늘 크게 6가지 방향의 동물 복지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물병원의 진료비 체계를 개선해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동물병원 이용자의 92%가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의 월 진료비로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출하는 양육 가구 비율도 20%가 넘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진료비 사전 고지제와 사전 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진료 서비스의 개선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진료 항목의 표준화 및 코드화 도입 또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물 등록 확대 등을 통해 개체 식별 정확도를 제고하여 민간 펫보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반려동물에 대한 서비스 환경을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동물 장묘 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자체별로 공설 장묘시설 확대를 지원하고 반려동물 거래 표준 계약서와 반려동물 이력제 등을 시행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중성화 시 수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동물 등록비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직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입양비 지원 등을 통해 유기동물들의 재입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병역 의무 수행이나 장기 입원 등과 같이 반려인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하는 사육 포기 동물 인수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개물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 및
수입 제한, 공동주택 사육 허가제 등을 도입하겠습니다. 다섯째,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동물 학대 범위를 예시적, 포괄적 방식으로 확대하고 동물 학대 행위 유형별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동물 소유권 제한 및 동물 보호, 교육, 수강 명령, 병과 등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육 환경이 열악한 기존 동물원을 생태 동물원으로 전환하고 야생 동물의 무분별한 수입 및 번식 판매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실험의 윤리성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에 대한 불법 실험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동물 실험 최소화 또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국민 친화적인 동물복지 정책 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광역단체별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가칭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반려동물 놀이터 확충과 같은 정책 서비스도 활발하게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 의료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 체계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나라의 수준이 보인다는 간디의 명언처럼 동물 복지는 한 사회의 윤리적 수준과 품격을 반영하는 척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준 높은 동물 복지 정책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생명에 대한 예의와 배려, 존중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정식 정책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동물자유연대 대표이자 저희 당의 동물보호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조희경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예전에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동물 복지냐 이런 말을 예전에는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들을 적게 들읍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그만큼 국민인식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이고요. 또한 사람 살기 편하고 사람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동물의 대우도 좋아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 인도주의적인 관점과 생명 존중의 관점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이타성을 키우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더 동물에 대한 그 인도적인 우리의 관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물복지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사회의 안전에 관계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동물 학대를 하거나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이러한 행위는 곧 폭력성의 증가로 사회의 안전에도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동물복지에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계속 이렇게 코로나19와 같이 그 바이러스와 신종 바이러스라든가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날 때마다 그 주장이 그 힘을 받는 것은 그 야생동물로부터 유래되는 그런 바이러스를 우리가 많이 대처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과학적 주장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거 역시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단지 인간과의 사회적 거리가 아니라 동물과 인간의 사회적 거리를 파괴하는 데서부터 오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동물복지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 우리 사회적 과제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우리 그 여당인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동물복지 공약을 선제적으로 내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아주 적절한 조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돌아보면 집권 여당에서 이렇게 동물복지 정책을 미리 내놓는 예가 없었습니다. 사실 동물복지 공약집에 몇 줄 들어가는 거 정도는 있었지만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공약으로 내놓는 경우는 처음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물론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만큼 책임을 가졌다는 의미에서는 아주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앞으로 이 공약을 토대로 해서 더욱 발전적으로 동물복지 정책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오기까지는 또 당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동물복지 국회 포럼이 있었고요. 그 안에서 정부에 아무리 동물보호 정책을 공약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제 맡아서 일할 수 있는 실행 주체가 없으면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데 여기 이제 박홍근 의원님께서도 오시고 그러시지만 정부의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그 과 단위로 승격시키고 이 실행을 잘 하기 위한 그런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그 국회와 정부가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 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더욱더 그 발전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더 많이 이제 앞으로도 더 그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내놓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 믿으면서 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수님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 마지막으로요. 저희 국회 연구단체인 동물복지 국회 포럼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 포럼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박홍근 의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거를 앞두고 자칫 이게 표를 의식한 그냥 일시적인 어떤 그런 공언에 지나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면서 접근하는 분야가 바로 그 동물복지 분야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사실 제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이 동물복지 분야의 공약을 함께 마련한 사람인데요. 물론 평가를 해보면은 여러 가지 예산 확보라든가 또 전담부서의 설치라든가 이런 진전은 있었으나 좀 더 어떤 명확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속도를 내야 되는 그런 숙제도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남은 이 정부의 동물복지 관련된 공약을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보다 구체적인 오늘 이 약속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행될 수 있기를 우선 바랍니다. 조금 전 우리 조희경 공동선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회도 조금씩 또 우리 정부도 훨씬 더 이제는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당은 지난 대선 때도 그런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총선에서도 동물복지에 20년 동안 종사해온 가장 최고의 권위자이자 전문가인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실 정도로 그렇게 저희가 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제시한 공약은 말씀처럼 대선 공약에 대한 속도와 성과를 보다 구체화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 해 예산 처리 과정에서 청와대와 행안부, 농식품부와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만든 게 바로 동물복지 정책과입니다. 이 동물복지 정책과가 이제 중앙부처의 공식 부서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향후 우리가 오늘 제시하는 이 공약의 이 실행에 아주 든든한 그런 이 추진기구가 파트너십을 맺게 될 수 있는 그런 실행기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저희가 제안하는 이 내용 하나하나가 실천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실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뭐 동물복지 대상을 포함해서 여러 동물권 단체들과 네트워크도 하고 있고 이 반려동물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농장동물, 전시동물, 야생동물 뭐 이런 여타의 부분까지도 이제 제가 하나하나 좀 챙겨 나가야 할 텐데 오늘 이 공약이 그런 종합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저희가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챙겨 나가는 그런 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동물복지 국회 포럼도 또 우리 여러 동물권 단체들도 함께 이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게끔 힘을 모으고 또 우리가 함께 감시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동물보호, 동물복지에 관련된 정책 공약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